1847년 겨울, 빈의 한 병원에서 한 남자가 매일 아침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그나츠 제멜바이스,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는 두 개의 산부인과 병동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의사들이 담당했고 다른 한쪽은 조산사들이 맡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관리하는 병동에서는 산모 10명 중 1명이 출산 후 며칠 안에 죽었습니다. 산용열이라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산사들의 병동에서는 그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시기인데 말입니다. 제멜바이스는 그 차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더 많이 배웠고 더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돌보는 산모들이 더 많이 죽는 걸까요? 그는 매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 언제 죽었는지, 어떤 증상이었는지. 동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신의 뜻이지. 당시 사람들은 산용열을 공기 중에 나쁜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야지마, 도끼, 보이지 않지만 떠도는 무언가. 제멜바이스는 그 설명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공기 때문이라면 두 병동 모두 같아야 했으니까요. 1847년 봄, 그의 친구이자 동료 의사 한 명이 죽었습니다. 부검 도중 학생의 칼에 손가락을 베었고 며칠 후 열이 나며 죽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그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친구가 보인 증상과 산모들이 보인 증상이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의사들은 아침에 시체실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충 닦은 채로 바로 산모를 진찰했습니다. 조산사들은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산모만 돌봤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손에 묻은 무언가가 산모에게 옮겨지는 건 아닐까?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현미경은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느낌으로, 추측으로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산모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으십시오.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염소 용액에 담그라고 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의사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요? 손 씻는다고 달라지겠소? 하지만 제멜바이스는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산모 사망률이 10명 중 1명에서 100명 중 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학회에.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놀라움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의사가 병을 옮긴다니. 그게 말이 되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요. 빈 의학계의 원로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모욕이라고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산모를 죽였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제멜바이스는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숫자를, 날짜를, 기록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 학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1849년, 그는 빈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 없다는 통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멜바이스는 고향인 부다페스트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병원의 산부인과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손 씻기, 소독, 결과는 같았습니다. 산모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결과를 다시 정리해 책으로 냈습니다. 1861년 산용열의 원인과
예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6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몇몇 의사들만 조용히 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살인자요. 라고 썼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건 산모를 죽이는 것과 같소. 이런 표현은 그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864년 그의 행동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를 빈 근처의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멜바이스는 거기서 2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폐혈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에 난 상처가 감염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감염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감염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 세상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대 말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조셉 리스터는 수술 도구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멜바이스가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건 두꺼운 책 한 권과 몇 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수백 명의 산모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제멜바이스는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그는 끝내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병원에서 손을 씻습니다. 수술 전에, 환자를 만지기 전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자리 잡기까지 한 사람의 일생이 필요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무덤은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가끔 의대생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의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손 씻기의 아버지, 현대 감염관리의 선구자. 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센 사람, 너무 확신하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그가 옳았습니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제멜바이스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증명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결국 숫자였습니다. 죽지 않은 산모들의 숫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 그 숫자들은 말이 없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더라도 밤은 깊어갑니다. 제멜바이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손을 씻으며 시작했던 하루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반복들, 그 반복 속에서 누군가는 살았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아마 의미는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천천히, 조용히.